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르신 연배 되신 분 중에 가장 양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 박사님 모시고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도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좀 하시죠. 예.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논의가 타당한지 그것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급 핵심이죠. 확대하면 이건 이제 평당 3천, 4천짜리를 팔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 3천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용적률 확대하겠다.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린벨트 해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융자를 많이 해주겠다. 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을 뭐 올린다 내린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올려도 곧 내리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올렸다 해도 곧 내려요. 그리고 또 일부러 엄살인 척하고 그런 서로 짜고 치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때 올렸는데 이명박 때도 올린다고 했는데 박근혜 때도 올린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세금이 20% 30% 올랐어야 하잖아요. 다 올렸다가 조금 있다 내린 거거든요. 쇼예요, 쇼.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3법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핵심을 외면한 사악한 논의라는 거죠. 무주택 국민 50%에게 전세 월세를 강요하고 그걸 고착화시키는 논의예요. 이 논의가. 이 논의가 그런 말은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이것만을 논의하면은 결과적으로 너희들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 월세 살아. 죽을 때까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악한 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평생 집세 내려고 허덕이다가 죽어요. 그래서 노예나 다름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뭐 경제학자, 무슨 뭐 경제 전문가, 뭐 교수, 변호사, 뭐 국회의원 많은 사람이 떠드는데 모든 논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황장수 소장님만을 제외하고 모든 논의가 여기서 맴돌아요.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50%에게 전월세를 강요해서 노예로 만드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현대판 노예다. 그래서 노예는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구상권. 이게 이제 그 무주택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강탈해 갔으니까 그 기회를 강탈해 갔으니까 그걸 내놔라. 안 내놓으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국가적으로는 사회 불안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죽기도 어려워요. 서양 같은 데는 뭐 죽는 도구도 있다 그러는데 아주 그 키트. 근데 죽지도 못하게 해. 그러면서 이제 죽으려면 복잡하죠. 그러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절도 강도가 늘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또 자칫하면 척화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은 뭐냐? 1가구 1주택을 저는 그 금지해 1가구 1주택을 시행해야 된다. 2주택까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해야 된다. 이건 즉시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밖에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뭐 잘했는데 왜 언제 이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겨냥하면서 저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그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화근이 생기는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당연히 즉시 해야 되지만 이건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방법상. 적극적으로 평당 700만 원 싱가포르식 국민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집의 크기는 달라도 모두 유주택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무슨 뭐 100% 가지면 아르헨티나고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90%만 할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무주택자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지고 있던 권리를 대통령과 그 나쁜 사람들이 강도처럼 훔쳐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의식주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네. 그걸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이게 모든 지금 미디어에서 논의되는 것이 전부 여기서만 맴돌기 때문에 굉장히 사악하다. 이래가지고서는 뭐 본질을 뺀 놈이죠. 이래가지고는 뭐 앞으로 언제 문제 얘기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예. 집에 대한 이제 각 진영의 태도 문제를 예, 말씀하시네요. 근데 좌익이나 진보는 민주당, 예. 그다음에 보수는 미래통합당, 극우는 극우라고 이제 부르긴 아스팔트니 하는데, 이제, 아스팔트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극우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극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예. 보수 진영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보수에 보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미디어들,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게 다 보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황장 소장님이 이제 위장 보수래매요. 그 위장 보수면 그 잠입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제가 그 스파이로서 많은 예. 지금 덕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살펴보았잖아요. 예. 살펴보았는데 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진보 좌익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나 보수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조중동 미디어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뭐 극우라고 하는 보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뭐 광화문 태극기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의 불편 해소만을 위해서 갑론을박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정치적 이념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건 좌익이고 여기는 보수고 여기는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국민 50% 무주택 서민이 부당하게 주택 취득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황 소장님을 제외하고서는요. 놀라운 거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 그 계층이나 가치에 배반하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를 돕는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 가치잖아요. 근데 완전 사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 의미가 또 뭡니까? 그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법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시대에 맞게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거 그게 보수의 의미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는 게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건 수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보수도 아니라는 거죠. 보수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분들도 이제 극우도 보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수 아니에요. 말로는 보수라고 하는데 다 보수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위장 보수인 황 소장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장수 소장님만이 진정한 보수다. 진정한 보수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꼴통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수구꼴통이에요. 얘들도 수구꼴통이고 이 사람들 수구꼴통이 다 수구꼴통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폭동을 초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탐욕에는 좌우도 없다.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도 없다. 이념도 없다. 놀라운 야합.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싸우는 듯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그냥 놀라운 통합이에요.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은 폭동이 예정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SF 영화나 또 가까운 미래, 근미래를 바라보는 영화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공황적인 상황이 오고 거리에는
폭도들이 뒤덮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하려다가 넷플릭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했던 사냥의 시간이나 또 영화 뭐 한국에서 만드는 일랑 이런 데 보면 거리가 그냥 황폐해져서 폭동으로 뒤덮이는 시대. 한국에는 공항이 오고 원화의 화폐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거를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시 IMF 같은 사태가 한 번 더 와가지고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위기를 맞으면 아마 이런 한국의 서민이나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거리로 나가가지고 폭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그야말로 좌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기득권층에서 사회의 그런 붕괴를 막고자 하는 선제적 계획이 없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3법 이걸 좀 아주 또 알기 쉽게. 과거에 이제 PD를 하셨는데 한때 예능 PD도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습니다. 부동산 3법 논의는 쇼다.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 걸린 사람, 백혈병, 간암, 뭐 대장암, 당뇨 이런 중대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왜? 대통령들과 부패 기득권들이 강도짓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말을 안 해요. 이건 말을 안 하고 이걸 감추고 이건 감추고 자기들끼리 세금이 조금 올랐다 어쨌다 무슨 거기에 대한 불만만 그것만 가지고 나 감기 걸렸는데 기분 나쁘다, 나는 독감이다, 뭐 신경이 난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선입니까? 중대한 핵심을 감추고 국민 50%가 무주택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50%뿐만이 아니라 80%까지 9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건 감추고 그냥 이번에 부동산 사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의 23번째 최종적인 부동산 해법이라는 게 13만 2천 채 플러스 알파에 결국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용적률 완화 공급 완화, 짜투리 땅 해서 공급 완화. 결국 그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한국의 수구 좌우파가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부동산 똑같은 내용인데 피라미드로 이렇게 제가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집세 노예들이고 지방도시 1주택자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진 자들끼리 이렇게 논의한다는 거죠. 그 논의의 성격을 보면은 무주택 집세 노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을 노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핸들링 할 것인지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성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상모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아침에 3개 줄게, 저녁에 4개 줄게 하니까 이제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하고 딱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저들이 놀고 있는 것이 지금 장난하고 있다. 그 대중을 갖다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은 보수 시민운동에도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5년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반성이 없는 보수 시민운동과 주택정책은 쇼라는 거죠. 자, 운동시합에 졌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졌어요. 또 졌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연습 방법을 변경하든지 전술을 바꾸든지 선수를 교체하든지 코치나 감독을 교체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한 2번 정도 지면은 파이어예요. 그렇죠. 한 번은 모르지만 2번 지면은 그건 쫓겨나는 겁니다. 기업도 살아남으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삼선에서 그런 말했죠. 그런데 20년 동안 종북 척결을 외쳤는데 종북이 척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궐 하고 있어요. 예, 종북 세상이 와버렸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예. 바꿔야 되는데 운동선수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지면은 지면 부끄러운 줄 아는데 이 대한민국 보수판에 있는 인간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미안하다고 한 놈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얼굴들이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또 해요.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는 거죠. 20년간을. 오직 좌익들의 종북 척결만 하자고 공중에 대고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익들만 비판하고 그것도 종북 척결만 하자고 비판하는데 그것도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쉬운 거예요. 20년 동안 종북 척결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이게 사기라는 거죠. 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도 이 구조가 똑같아요. 자, 30년 동안 주택 문제 해결한다 외쳤지요. 예, 그랬죠. 네, 외쳤는데 지금 개판됐잖아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노래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고 있어요. 그 있잖아요. 무슨 뭐 자유 경제원인지 기업원인지 뭐 바른사회 시민사회인지 거기에 나오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올리는 척 쇼 안에 다시 또 내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 쇼, 자유시장 쇼, 자유시장 마귀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 시민 운동을 하는 것이나 주택 문제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죠. 반성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고 낡은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사악합니다. 사악해요. 지옥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떨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저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성교육 자료. 여가부에서 성교육 자료를 초등학교에다 돌렸다고 그러는데 그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이제 희미하게 나왔는데 여기 요 어두운 부분이 이게 그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소랄지 그런 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이가 마음이 끌리면 섹스를 해라. 수간해라. 수간. 그것을 정부가 권유한 거죠. 현재의 정부가 이것을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돌린 거예요. 그랬다가 말썽이 생겨가지고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남자끼리 지금 이게 남성 표시죠. 남성 표시 남자들끼리 섹스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는 또 여성 표시잖아요.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나 여성끼리 섹스를 하라. 이게 초등학생한테 교과서로 누가 정부가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인가요? 여가부가 이걸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현재 한국 사회가 심각하냐는 거죠. 이게 이 꼭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당,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은 얘기네요. 부동산 3법은 쇼다. 그러니까 당장 중단해야 된다. 논의의 중심은 50% 넘는 전월세 세입자들 누구든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을 당분간 금해야 된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도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싱가포르식 평당 700만 원 국민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우리 황 소장님이 창당하시니까 제발 잘 돼가지고 이것이 꼭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다음에 혹시 또 뭐랄까 보수 시민 운동의 위선, 그다음에 또 이 부동산의 위선을 얘기하면서
이런 정치인이나 언론인, 지식인들이 그 사기치는 수법에 대해서 네, 좀 그런 것까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은 뭐 잘 아시지만 네. 싸우다 보면은 이제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말이 딸리면 왜 삿대질 하느냐, 왜 반말하느냐, 이렇게 예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딴 데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사입이 이러죠. 지금 경북 척결만을 한쪽만을 하고 강조해가지고 다른 걸 감춘다는 그런 것이죠. 지금 현재 부동산에도 그래요. 부동산 3법을 크게 떠들어가지고 싱가포르식 국민주택을 또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을 감춰버리는 거죠. 예. 지역적인 것을 강조해서 핵심을 감춰버리는 거죠. 이게 사기 수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를 다른 화재로 덮어버린다. 부동산 폭등이 문제 같은데 코로나로 지금 막 덮어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독자들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거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황 소장님 뉴스 브리핑 보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거짓말을 줄기차게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뭐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줄기차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강제로 틀어 막아버린다. 제주 4.3에 관해서 5.18에 관해서 뭐 유튜브에서 지금 마구 삭제하죠. 이런 이제 지식인들의 수법인데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지역적인 걸 강조하는 이걸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부동산 3법을 크게 떠들어 가지고 핵심을 감춘다는 거죠. 이게 사기 수법이라는 게 사기 한쪽은 그걸 밀고 또 반대하는 쪽도 그걸 갖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화재로 덮어버린다. 코로나로 지금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사기예요, 다 사기.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재밌는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슬픈 기사였는데 그 어떤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평생 관광객을 태우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대요. 쓰러져 죽었잖아요. 코끼리가 이름이 삼보라고 합니다. 2016년 기사인데요. 근데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이렇게 몸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 코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전체로 살펴봐야 되는데 코끼리를 전체로 살펴보지 않고 이게 일부분만 강조해서 일부분만 계속 보고 거기서 코가 예쁘지요. 뭐 귀가 예쁘지요. 상아가 예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코끼리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전체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본질을 감추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사기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꽤 많은이 아니고 죄 많은 죄가 많은. 뭐 찾으십니까? 죄. 그러니까 서민은 죄가 많아가지고 무거운 당나귀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예. 이런 불행한 그런 이걸로 상황이 맞추면 딱 되겠네. 자, 이게 저희들이 박 박사님하고요, 제가요 참 한국에 박 박사님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이 공부도 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참 한국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기업이나 공무원, 공적 인물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울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일탈만 하면 되죠. 근데 기업은 요즘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사실이죠. 예, 정책적인 특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거, 또 국민이 고객이잖아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공적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디어랄지 사유단체 등, 그다음에 공적인 인물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또는 미디어랄지 사유단체, 공적 기관들, 그다음에 공적 인물들, 오피니언 리더들은 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국민이 균형되게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또 국민이 화합하도록 행복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그런 뭐랄까 마땅한 이 자격에 주어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여기에 계신 황장수 소장님 외에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명규 박사님 모시고요. 우리 사회에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 지식인, 집권층, 또 그 집권층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 등에 대해 기탄 없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박사님 모시고요.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의 위선과 가식을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